표본 평균이나 표본 표준 편차 같이 표본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통해서 원래 모집단의 모평균이나 모표준 편차 같은 모집단의 특성을 예측하는 것, 추측하는 것, 그걸 보통 우리는 통계적 추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모집단 전체를 조사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 뭐 예를 들어 여러분 고등학교 학생들의 뭐 키, 평균 키를 뭐 조사를 해. 대한민국 고등학생을 다 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 많은 인력과 그 많은 시간과 인력이 투자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비가 극도로 많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짧은 시간 안에, 고등학생들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다시 키가 크기 시작하잖아. 키가 멈춰져 있지 않잖아. 나처럼 뭐 내일 모레 70인 노인네들은 이제 더 이상 키가 안 크잖아요. 오히려 줄지. 근데 여러분처럼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2, 3학년 학생들은 키가 아직도 부쩍부쩍 크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빨리 조사하지 않으면 키가 다시 바뀔 거라는 얘기죠. 그럼 이 짧은 시간에 수십만 명의 고등학생들을 조사하려면 굉장히 많은 인력과 그 인력을 감당하기 위한 굉장히 많은 경비가 추가된다는 얘기죠. 어쩔 수 없이 표본을 가지고 조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 우리나라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의 평균 키나 그다음에 분포 상태인 3%를 조사하려면 표본을 가지고 대략 이럴 거라고 예상하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그걸 우리가 통계적 추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밑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써야 될 내용들이 나오죠. 자, 정기분포를 따르는 어떤 집단이 있는데 그 모집단의 표본의 크기가 n인 뽑아낸 개수를 말하죠. 표본을 n개를 뽑고 그 n개를 통해서 표본 평균의 기호는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x바라고 읽고 그 표본 평균의 값이 이렇다면 이렇게 써도 되고 사실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똑같은 말인 거니까. 이거는 표본 평균을 전체를 말하는 거고 걔는 그 안에 어떤 예를 말하는 거니까 그 신뢰도에 따른 모평균 m에 대한 신뢰 구간은 다음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이런 구간이 나오죠.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이번에 여러분 학교에서 나왔던 이 수학 점수의 평균을 따져. 근데 전교생 평균을 따지기 애매해서 우리 반에 몇 명 학생을 토대로 조사를 해본 거죠. 그래서 우리 반에 나온 학생들 20명을 토대로 수학 평균을 조사했더니 대략 평균이 얼마 나왔지?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2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 점수를 조사했더니 수학 평균이 뭐 70점이 나왔어요. 그럼 요 반 학생들 20명 대상으로 조사한 평균이긴 하겠지만 이 평균을 토대로 우리 학교 전체 학생의 수학 평균을 추정하는 겁니다. 추정. 근데 추정이잖아, 말 그대로. 이거는 팩트가 아니고 추정이기 때문에 대략 우리 반 평균을 기본으로 통계적 자료를 수치를 통해서 조사해봤더니 우리 반 평균이 70이니 아마 우리 학교 평균은 대략 몇 점에서 몇 점 사이에 존재할 거야 라는 구간을 만들고 그 구간을 우리가 보통 신뢰 구간이라고 그래요. 믿을 수 있는 통계적으로 우리 학교의 평균이 이 정도 범위 안에 있을 거야 라는 그 구간을 신뢰 구간이라고 말하며 여긴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죠. 신뢰도 95% 신뢰 구간, 신뢰도 99% 신뢰 구간. 아무래도 신뢰도가 높다는 얘기는 그 평균, 모평균이 이 구간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거는 신뢰도 100%를 만들 수도 있어요. 100% 만들 수 있어요. 이번 니네 학교 평균은 0점에서 100점 사이일 거야. 100%죠. 근데 이제 그렇게 100%를 만들려면, 그러니까 신뢰도를 높게 만들면 높게 만들수록 신뢰 구간은 너비가 넓어지는 거겠죠. 지금 선생님 잡았던 게 0점부터 100점까지잖아. 폭을 넓게 잡으면 당연히 그 안에 내가 추정할 수 있는 통계 자료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럼 신뢰도 99%가 신뢰도 95%보다는 폭이 넓다는 뜻이에요. 근데 도대체 이 신뢰도를 기준으로 여기 나와 있는 숫자였죠? 신뢰도 95%와 99%의 차이점은 이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가 좀 다를 뿐이에요. 쓰기는 이렇게 쓰거든요. 표본 평균에 어떤 K라는 상수, 임의의 상수를 루트 n분의 시그마에다 곱합니다. 그 값이 모평균을 통해서
이 표본 평균에서 이 값을 뺀 거보다는 모평균이 커 나왔고, 저 표본 평균에서 저 값을 더한 거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게 신뢰 구간이에요. 이 안에 모평균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근데 이 K 값이 어떨 때는 1.96으로 표현되고 어떨 때는 2.58로 표현되는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신뢰도 95%라는 거는 확률 값을 0.95로 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다 정규 분포잖아요. 표준화 시켰다는 가정하에 평균이 0으로 가 있을 테고 평균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인데 이런 느낌이죠. 왼쪽 반 0.5, 오른쪽 반 0.5인데 저 95% 절반을 해보세요. 0.9의 절반이면 0.475죠. 여기 0에서부터 어디까지 확률을 조사해봤더니 이게 0.475가 나오는 이 확률 값을 정규 분포 표를 보고 찾아보니까 이 값이 1.96이었던 거예요. 그럼 0에서 1.96까지 0.475라면 0에서 마이너스 1.96까지도 똑같이 0.475일 테고 이거 두 개를 더해서 확률을 계산해 보면 이게 0.95가 나오며 거기다 100을 곱하면 백분율인 95%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이 정도 구간에 있을 거라는 이 값 수치를 조사할 때 이 1.96과 2.58은 표준화된 변수의 양쪽 끝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저희가 외우고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외울 필요 없습니다. 너무 자주 쓰면 외워지기는 하는데 어차피 문제 풀 때마다 매번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보통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써주든지 Z가 마이너스 1.96 이상 1.96 이하일 확률값 얘가 0.95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95니까 딱 절반 내면 0.475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써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써줄 수도 있어요. 절대값 Z가 1.96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값이 0.95. 그럼 이거는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에 들어갈 상수값이 1.96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럼 마찬가지겠죠? 표준화된 변수 Z가 2.58 이하일 확률값은 0.99 이렇게 된 겁니다. 아셨나요? 여기다 100 곱하면 99%. 그럼 신뢰 구간이 여기 사이에 있다는 뜻은 표준화된 변수가 마이너스 2.58보다 커 나왔고 2.58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값이 이 정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오른쪽 끝값 2.58이 요 상수 K 값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증명합니까? 이 구간에 이렇게 있을 확률이 이 정도 될 거라는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러면 고등학교 때는 증명하지 않습니다. 알려져 있는 바대로 그냥 여러분이 배우시면 되는 거지. 증명은 나중에 통계학 배우셔야 증명할 수 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따로 여기서는 왜 저런 식의 나타난 거죠? 라는 거를 굳이 심도 있게 다루지 않고 이렇게 돼 있다고 알려져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책에서도 증명 안 합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냥 저렇게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는 건데 근데 이 신뢰 구간에서 이상한 표현법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말이 논리적으로 안 맞는 표현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95%냐 99%냐 차이점은 여기 앞에 있는 숫자의 차이점이니까 이거는 크게 지금은 신경 쓰지 마시고 신뢰 구간에 모평균을 추정하기 위한 이 신뢰 구간의 K라고 쓸게요.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M은 모평균이죠. 모평균이 이 정도 범위 안에 들어가 있을 확률 값이 아까 말한 대로 K 값에 따라서 95냐 99냐가 결정되는데 이 신뢰 구간을 신뢰 구간을 나타내는 이 관계식에서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이 있어요. 뭐가 안 맞는 건가요? 논리적으로 안 맞는 표현법이 있어요. 뭐가 안 맞을까요? 표본을 통해서 모평균을 추정하는데 여기 있는 이 시그마를 잘 보시면 이 시그마는 모표준 편차입니다. 이 시그마 기호 자체가 뜻하는 바가 모표준 편차예요. 모평균도 몰라서 추정하는 판에 그 추정 관계식에 모표준 편차가 들어왔다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표현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너 분산 배울 때 뭐라고 배웠니? 분산을 배우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분산 구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건. 뭐 갑자기 다들 뭐 벙어리가 된 거야? 뭐 대답을 안 해. 분산 구하려면 제 1번으로 구해야 될 게 뭐예요? 평균이겠죠, 평균. 편차를 계산하려면 평균이 필요하잖아. 그렇지? 확률 변수 문제에 나와 있을 테니까 평균을 구해야지만 빼서 편차를 구할 거 아닙니까? 그럼 평균을 구해야 돼. 근데 평균도 몰라서 지금 추정하는 판에 분산을 어떻게 구할 거야? 분산을 안 하면 표준 편차를 구할 테니까. 그렇지? 평균을 모르는데 어떻게 분산을 구하냐는 거지.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식이 나타났는지에 대해서는 말했지만 통계학 가서 배우시면 되고, 이 모표준 편차는 그냥 표준 편차랑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모표준 편차를 갖다 쓴 자리지만 그냥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갖다 썼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는 뜻이죠. 책에 뭐 모표준 편차 나와 있으면 갖다 끼면 되는데 모표준 편차가 안 나와 있어. 그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 나와 있죠? 그럼 그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를 여기다 갖다 끼면 돼요, 그냥. 모표준 편차 자리에 갖다 끼우셔도 전혀 관계없다. 그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그렇게 갖다 써라 라는 뜻이죠. 그래서 문제 풀다가 가끔 그런 의문이 있는 친구도 있어요. 당연한 의문입니다. 모평균을 추정하는데 모표준 편차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 식에다가 모표준 편차를 갖다 놓고 쓰느냐라는 그런 논리적인 충돌은 나중에 통계학 전공하실 때 그때 배우시고, 지금은 모표준 편차 자리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라든지 표본 표준 편차를 그냥 갖다 껴서 대신에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실내 구간인데, 이건 여기서 바로 설명드릴게요. 실내 구간은 뭐냐면, 뭐, 단순하면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 구간의 너비를 구하라면, 보통 우리가 5에서 2를 빼잖아요. 이 구간의 길이는 3입니다. 그러지. 똑같아요. 실내 구간의 길이를 계산하라면, 오른쪽 끝값에서 왼쪽 끝값을 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를 빼다 보면, 여기 x반은 지워지고,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두 번 계산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내 구간의 길이를 계산하라 라는 말이 나오면 오른쪽 끝값에서 왼쪽 끝값을 뺀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게 실내 구간의 길이가 나타난다라는 뜻이죠.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전국 고등학교 야구 선수의 공 던지 기록은 평균 M인 정규 부분을 따릅니다. 고등학교 야구 선수 100명을 이미 추출했을 때란 뜻은 이 100이 표본의 크기를 말하죠. 그러니까 100명을 뽑아. 그 뽑아낸 100명한테 공을 한번 던져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던져서 그들의 평균을 조사했더니 평균이 70이야. 얘가 뭐예요? 표본들의 평균이니까 표본 평균이 됩니다.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 걔가 70. 아니요. 표본의 평균이니까 표본 평균. 이게 70이란 뜻이에요. 표본의 평균. 이게 표본의 평균 뜻이었죠. 표본 평균. 표본 평균이 70. 표준 편차가 10인데 얘는 엄밀히 말하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말하는 거지만 그냥 모표준 편차를 보셔도 상관없다는 거죠. 이건 그냥 12를 표준 편차 자리에 갖다 끼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랬을 때 이 친구들의 95% 실내 구간과 99%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간을 구하시고 그러면 여기 표본 평균 식이 이거였죠? 표본 평균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모평균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실내 구간 길이 구하는 공식이죠. 그 자리에 갖다 끼시면 돼요. 표본 평균은 70이고 k 95%죠. 0.95 앞에 붙어있는 이 상수값 1.96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루트 100이잖아요. 10분의 시그마 이거 12 m 70 플러스 1.96 곱하기 10분의 12. 10분의 12 약분하면 얼마예요?
네, 이거 계산하시면 답이에요. 아셨죠? 저 시험장에 네가 계산해야 돼. 저건 네가 계산하셔야 되는 게 누가 계산하지 안 해줍니다. 신뢰도 99%일 때는 이 자리에 뭐 끼시면 되죠? 99% 앞에 있는 숫자 2.58. 근데 이거 잘 봐야 된다. 너무 자주 하다 보면 0.95는 1.9이고 0.99는 2.58 이게 외우는 애들이 있는데 가끔 시험장에서 보면 이거 1.96 안 주고 1.9로 줄 때도 있고 이거 2.58이 아닌 2.5로 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마다 출제자마다 보통 이게 일반적인 수치긴 한데 오히려 학생들의 계산을 좀 쉽게 하라고 이렇게 뒤쪽에 있는 소수점 자리를 반올림하거나 내리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를 안 보고 그냥 외운 대로 95%면 1.96이고 99면 2.58이지 보나 마나지 신경 다 쳐다보지도 않고 문제 풀다 보면 나중에 잘못해서 답 틀릴 수도 있다. 이거 잘 봐야 돼. 95 앞에 있는 숫자 요거 99 앞에 있는 숫자 요거 잘 보고 여기 K 값에 갖다 끼셔야 됩니다. 이상한 거 갖다 끼지 말고. 이게 2.58이 아니고 2.6 이렇게 나올 때도 있다고 가끔. 아셨죠? 그럼 여기다 이 K 자리에 2.58이 아닌 2.6을 갖다 끼셔야 돼요. 그래야 답이 맞죠. 여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숫자 갖다 껴서 그냥 공식에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식이니까 이거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기초학력 검사해야 됩니다. 일단 오늘은 대수 파트 시험 범위까지 기초학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검사해 봐야 돼서. 자, 어느 과수원에서 수확하는 사과의 무게는 평균 M, 표준 편차 20인 정규 분포를 따르죠. 이거는 모평균과 모표준 편차입니다. 근데 이 과수원에 수확한 사과 중 N개를 이미 추출해서 표본을 뽑았다는 얘기죠. N개 표본을 뽑아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뽑아낸 표본의 무게를 조사했더니 평균 300이라는 뜻은 표본에 대한 평균 값이니까 X바가 300이었다라는 뜻이고 이때 과수원에 수확한 사과 무게의 모평균을 신뢰도 95% 신뢰 구간에 맞추어서 조사해봤더니 이렇게 됐다. 관계식은 이렇게 되지 않나요? X바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M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자리에 갖다 끼는 거예요. 300 마이너스 K 값을 알죠? K가 뭐예요? 0.475 앞에 있는 이 숫자 0.475를 2배 하면 0.95가 되기 때문에 이게 신뢰도 95%에 해당하는 비례상수값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루트 N을 모르네요. 시그마를 알아요. 여기 모표준 편차 20 M X바 300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20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값이 얘랑 얘래요. 양쪽 끝값은 어차피 n값 구하기 위해 필요한 식인데 음수를 계산하는 것보다는 양수를 계산하는 게 편하니까 이 값이 309.8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걸 1로 넘기게 되면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20 이 값이 9.8이 돼요. 그럼 약분할 거 있으면 좀 약분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약분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거를 10으로 약분해봐. 그럼 여기 2가 남지? 여기는 0.98이 돼요. 됐니? 근데 0.98을 2배 하면 1.96이 되죠. 그럼 이렇게 약분하면 여기가 2가 남아요. 됐니? 이 정도 약분 되죠? 루트 n분의 4가 남고 그 값이 1이에요. 따라서 루트 n이 4이므로 n의 값은 16. 표본의 크기가 16. 사과 16개 뽑으면 저런 일이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표본 평균이 M, 표준 편차 4인 정규 부포가 표본의 크기 N, 표본의 평균이 12, 그러니까 X바는 12, 시그마는 4, 표본의 크기 N 됐고요. 신뢰도 99% 신뢰 구간이 다음인 것 같고 계산법은 12 마이너스 이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12? 4였나요? 네, 4 M 12 플러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4 얘를 가지고 이걸 조사하는 거죠. 이 값이 13.29이므로
빼면 얼마예요? 1.29. 그렇죠? 이렇게 약분하면 여기가 2가 남죠. 그럼 루트 n분의 8. 그럼 따라서 루트 n이 8, n은 64. 자, 그러니까 64. 남은 이제 a 값인데 여기 n 값에 64를 대입하니까 루트 64, 8이죠? 8분의 4, 약분하면 2분의 1이에요. 그럼 이 값이 다시 a가 되는 거니까 a 값 구하려면 이거 약분하면 얼마예요? 1.가 있었죠? 1.4, 어? 1.29. 그럼 a는 12, 이게 많이, 야, 이게 이렇게 어렵다고? 난 엄청 어려울 줄 알았더니 뭐하냐? 10.71. 그렇죠? 그럼 n의 값이 아까 얼마냐면 64였고 거기다 10.71을 더했으니까 n 플러스 a 값은 74.71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대학 지원자의 논술시험 점수는 표준편차 10인 정규부를 따르고 이 지원자 중 일부를 이미 추출해서 지원자의 논술시험 점수의 평균을 조사했더니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의 길이가 2.82가 돼야 돼요. 신뢰 구간의 길이 계산하는 방식이 여기 있는 숫자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루트 n이 지금 어디 있어요? 표본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니까 없네요. 루트 n분의 시그마 표준 편차 어디 있나요? 12로 어디 있어요? 시험 점수 10. 네. 걔가 2.8 이하 1 확률값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약분합시다. 일단 약분 해볼까요? 어떻게 약분되나요? 약분 좀 해봐. 이렇게 약분하면 1.4 남지? 그럼 이렇게 약분하면 이거 0.14 남죠? 다시 이렇게 약분하면 이게 분모가 1.96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럼 얘는 196분의 140 아니야? 맞아? 14. 네. 약분하면 얼마니? 루트 n분의 1. 약분은 얼마예요? 14분의 1. 따라서 루트 n이 14. n의 값은 196. 그러니까 표본이 196 이하가 될 테니까 196 이게 이제 역수를 뒤집으면 루트 n이 14 이상이 되고 그때 루트 n 값은 양변을 제곱하면 n 값은 196 이상이 될 테니 따라서 n의 최소값은 196이 된다. 그래서 먼저 떠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단순 계산이라 이렇게 실내 구간의 길이 계산하는 공식 있죠? 2 곱하기 상수값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거기에 이제 각각 숫자를 집어넣고 그게 2.8 이하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나씩 약분하다 보면 뭐 그냥 어렵지 않게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 있어요.